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의 사건 파일. 안녕하세요, 이승우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열어볼 사건 파일은 뇌물죄 사건입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해온 경기남부경찰청이 제3자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된다는 보완 수사 결과를 검찰에 통보를 했습니다. 행정상 인허가권, 또 계약 체결권을 행사하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은 언제나 뇌물죄의 성립을 잘 살펴보면서 일을 해야 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최근 제3자 뇌물공여죄가 자주 언론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어떤 범죄인지 법무민 법승 수원사무소 김나연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김나연 변호사입니다. 네, 이 정치권에서 이 주제가 핫한 이슈로 떠올랐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좀 먼저 짚어주시죠. 네, 최근 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면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해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때에 이 대표는 두산그룹이 소유하고 있던 분당구 정자동의 종합병원 부지를 상업용지로 용도 변경을 해주었고, 그 대가로 두산건설로부터 이 대표가 구단주로 있던 성남FC에 55억 원 상당의 광고 후원금을 유치하였다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네. 이에 경찰은 이 대표가 두산건설을 통해 성남FC의 후원금이라는 뇌물을 공여하게 하고 그 대가로 용도 변경 등의 특혜를 주었다라고 하면서 이 대표에게 제3자 뇌물 공여 혐의를 적용한 상황입니다. 네, 그 사건은 수사가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이니까요. 최근에 판결이 나온 다른 사건을 통해서 뇌물죄 그리고 제3자 뇌물 공여죄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죠. 내용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얼마 전 은수미 전 성남시장이 뇌물 공여 및 수수,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네. 은 전 시장이 재직 당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에 담당 경찰 간부 김모 씨로부터 본인의 수사 내용을 받아보는 대가로 김모 씨의 청탁을 들어주는 편의를 제공하는 등의 부당 거래를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것인데요. 네네. 그 청탁의 내용은 4억 5천만 원 상당의 가로등 교체 공사 납품 계약을 특정 업체가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김모 씨 직인의 승진이었습니다. 또한 본인의 정책 보좌관으로부터 휴가비와 출장비, 명절 선물 등의 명목으로 467만 원 상당의 현금과 와인 등을 수수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는데요. 예. 1심 재판부는 은 전 시장이 경찰 간부 김모 씨의 청탁을 받고 특정 업체에는 광급공사 납품계약 체결이라는, 그리고 김모 씨의 지인에게는 승진이라는 혜택을 준 것이 제3자 뇌물공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그리고 은 전 시장에게 징역 2년 및 벌금 1,000만 원, 추징금 467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은 전 시장은 이에 불복해서 항소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관련 내용 관련해서 법률 내용 자체가 조금 복잡한 부분이 있는 게 뇌물죄인데요. 뇌물죄의 기본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법률에서 어떻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까? 뇌물죄 처벌의 기본적인 취지는 공무원이 공무원이라는 공적인 지위를 이용해서 법이 인정하지 않는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에 있습니다. 네. 이에 형법 제129조 제1항에서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공공의 직무를 행하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 뇌물이라는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무원이 아니라고 해도 뇌물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예. 형법 제133조에서는 뇌물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뇌물을 공여하는 주체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네네. 즉 뇌물을 받는 사람 그리고 그 뇌물을 준 사람 모두를 처벌한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형사법적으로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다 이런 표현을 우리가 또 쓰죠. 네. 예. 또한 실제로 받거나 주지 않아도 달라고 요구만 하거나 주기로 약속만 하여도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뇌물을 달라고 요구했는데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어도 요구한 사람은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뇌물을 제공하겠다고 의사를 표했는데 상대방이 받지 않겠다고 했어도 뇌물을 주겠다고 한 사람은 여전히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상대방 의사와 상관없이 행위 자체로 별도로 처벌될 수 있는 규정들이 다 적용된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쟁점이 되고 있는 제3자 뇌물공여죄에 대해서는 우리 법률은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까? 뇌물죄의 기본 요건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자칫 공무원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뇌물을 받는 것은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나 공무원 본인이 뇌물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해서 뇌물죄로 처벌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130조에서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라고 해서 일명 제3자 뇌물 제공죄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네. 즉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뇌물을 약속받았다면 실제로 그 뇌물을 받아 이익을 취하는 대상이 공무원 본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처벌될 수 있다는 것인데요. 네. 그 이유는 공무원으로서 공적인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발생시켰다라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공무원의 직무행위를 한낱 매수의 대상으로 전락시킴으로써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적 신뢰라는 보호법익을 지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면 오늘 사건에 담긴 법적 포인트를 한 줄로 정리하고 실제 법적 대응과 자문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땐 법대로. 뇌물공여죄, 제3자 뇌물공여죄에 있어서 집중해서 볼 부분은 이제 부정한 청탁이라는 부분입니다. 대법원은 그 청탁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직무집행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는 당연히 해당되고, 나아가서 비록 청탁의 대상이 된 직무집행 자체는 위법 부당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당의 직무집행을 어떤 대가 관계와 연결시켜서 그 직무집행에 관한 대가의 교부를 내용으로 하는 청탁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곧 부정한 청탁에 해당된다라고 그렇게 봐야 된다라고 판시했습니다. 또 이제 그 뇌물을 이제 전달받는 제3자가 이거 뇌물이구나라는 것을 인식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그럴 필요도 없다. 또 그 뇌물을 제3자에게 공여하게 한 그 동기가 어떤 것이냐? 선량한 동기였느냐? 그런 것도 묻지 않는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자, 변호사님. 우리가 오늘 이제 제3자 뇌물공여죄 또 뇌물죄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이제 청취자분들에게 좀 쉽게 이제 뇌물죄 전체적인 내용을 좀 전달을 좀 정리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뇌물죄에 대한 처벌 규정은 그 외에도 다양한 경우들을 포함할 수 있도록 매우 정교하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건 상관없겠지라고 단순하게 생각했다가는 의도치 않게 뇌물죄에 연루될 위험성이 있어서 주의해야 합니다. 네. 특히 뇌물을 받는 입장의 경우에는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징역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아서 결코 가벼운 사안이 아닙니다. 네. 뇌물의 가액이 3천만 원 이상으로 높다면 특별법에 의해서 처벌의 정도가 훨씬 가중되기도 합니다. 예, 사실 별로 대단한 금액이 아닌 것 같다. 몇백만 원, 1,000만 원 이 정도 금액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도 실제 형은 굉장히 크게 선고가 될 수가 있고, 또 3천만 원이라는 돈 자체도 돈만 갖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가액을 다 따져서 판단하다 보니까 갑자기 특가법이 적용된다든지 이런 문제가 이제 생길 수가 있겠죠. 네, 맞습니다. 네. 또 현재 공무원이 아니어도 곧 공무원이 될 사람이거나 혹은 이미 퇴직한 후의 상태여도 뇌물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네네. 공무원이 되기 전에 미리 청탁과 그 대가를 받는 것도 안 되고 혹은 재직 중에 청탁을 받아 부정한 행위를 하고 퇴직 후에 그 대가를 받는 것도 안 됩니다. 네.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대해 연결해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것도 안 됩니다. 네. 공무원이 아닌 그 가족이 받는 것도 경제 공동체로서 공무원 본인과 동일시된다. 즉 공무원 본인이 받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판단될 수 있어서 안 됩니다. 뇌물인 것을 알면서 대신 전달해주는 것도 안 됩니다. 꼭 물건이나 돈이 아니어도 뇌물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네네. 따라서 본인이 공무원이라면 혹은 상대가 공무원이라면 이 정도는 그냥 사적인 선물이니 받아도 되지 않나? 혹은 별로 대단한 것도 아닌데 작은 성의 표시 정도는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섣불리 판단했다가는 뇌물죄에 연루될 수 있으니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신뢰에 저촉되는 상황은 아닌지 항상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법 규정들을 보면은 상당히 많은 규정에 또 공무원 의제 조항이 있죠. 그래서 의제 조항에 따라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공무원 신분으로 의제가 돼서 뇌물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라는 것들도 착각하지 않도록 이제 주의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나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다음 주에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